노동 판례 백선 46. 근로관계 승계의 효과. 대법원 1995년 12월 26일 선고 95-41655 판결. 퇴직금. 김경태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의 글입니다. 1. 사실관계. 1966년에 설립된 A회사는 1979년에 B회사에 흡수통합되었고, B회사는 1981년에 C회사와 통합하여 D회사로 되었고, D회사는 1989년에 Y회사로 모든 권리 의무 일체가 포괄 승계되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 전원은 순차로 인수되었다. 한편 각 회사의 퇴직금 규정은 대체로 통합 이후에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퇴직금 지급률은 A회사가 가장 좋았고, B회사부터 Y회사까지는 크게 불이하지는 않고 비슷했다. 원고 X는 최초 A회사에 입사한 후 통합하는 과정에서 퇴직이나 입사 절차 없이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Y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Y회사는 Y회사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 X는 A회사 재직 당시의 퇴직금 규정이 유리하므로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 X가 승소하였고, Y회사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되었다. 2. 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일단 모든 통합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음을 전제한 후 영업양도나 기업 합병 등에 의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 근로계약상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보다 불리하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근기법에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 있는 퇴직금 제도의 설정을 금하고 있지만, 이는 직종, 직위, 업종별로 퇴직금에 관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처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후에 새로운 퇴직금 제도가 기존 근로자의 기득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득이 종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 내에 별개의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는 것까지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해설. 1. 사안의 쟁점. 이 사안은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나 새로운 퇴직금 규정이 종전 규정보다 불리하게 된 경우 그 규정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검토의 대상이 된다. 1. 기업 변동 시 퇴직금 규정 즉 취업 규칙 자체의 승계와 관련된 문제. 종래 판례와 다수설은 기업 변동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단체 협약이 잠정적으로 승계되어 존속하는 것으로 판단해왔는데, 노조가 없거나 비조합원인 경우에는 취업 규칙의 승계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만약 취업 규칙 자체가 아니라 근로조건의 내용만 승계된다면 새로운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종전의 근로조건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 퇴직금 차등 제도의 설정 금지 원칙과 관련된 문제. 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은 퇴직급여 제도 설정에 있어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관해 차등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로 인해 퇴직금 규정이 두 개가 되는 경우가 이 규정의 제한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기업 변동과 취업 규칙의 승계. 취업 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 취업 규칙의 구속력의 근거를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약정 또는 동의에서 구하는 계약설의 입장에서는 기업 변동 시 취업 규칙 자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 규칙에 의해 형성된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만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반면 취업 규칙을 일종의 법규범으로 파악하는 견해, 그 중에서도 다수설과 판례가 지지하는 수권설에 의할 때에도 기업 변동 과정에서 취업 규칙 자체는 승계되지 않게 된다. 법규범에 해당하는 취업 규칙은 근로계약 외부에서 근로관계의 내용만을 규율할 뿐이며,
법규범 자체가 이전될 수는 없으므로 기업 변동이 있으면 취업 규칙은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취업 규칙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지 않은 채 기업 변동 시 취업 규칙 자체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견해가 나뉘고 있는데 다수설은 긍정하는 입장이다. 기업 변동이 이루어진 경우 외형적으로는 근로자와 신사업주가 새롭게 근로관계를 다시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나 법률적으로는 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신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로 전환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한다. 3. 퇴직금 차등금지 규정과의 관계. 대법원은 일관되게 기업 변동 이후 결과적으로 하나의 사업 내에 복수의 퇴직금 제도가 병존하는 상황은 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이 금지하는 차등 있는 퇴직금 제도 설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못 받은 경우에 기존 근로자는 기존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는 새로운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인정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의 취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려는 데 있다고 해야 하고 기업 변동의 결과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가 병존하는 건 퇴직금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퇴직금 차등 제도의 설정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두 규정의 통합을 강제하는 것이 되어 어느 한쪽의 근로조건이 필연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법원은 이런 문제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 변동 이후 퇴직금 규정의 병존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하다는 건 분명하므로 과거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에서는 승계된 취업규칙의 존속 기간을 1년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4. 판결의 의의 및 관련 문제. 대상 판결이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기업 변동 시 취업규칙 자체의 승계를 인정하는 이유는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업 변동 자체가 근로조건의 저하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현실적인 필요에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취업규칙에는 근로조건뿐 아니라 상벌 교육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 취업규칙의 모든 내용이 승계되는지를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양수나 합병의 경우에 기존 취업규칙에 따른 사업장 질서 유지에 관한 부분도 승계된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기업 변동 시 취업규칙의 존속을 긍정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장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